자, 우리 페이지는 44쪽 울릉도와 독도 부분, 울릉도와 독도. 시간 정해놓고 하자. 날이 50분에 딱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45분쯤 되면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자, 짧고 굵게 할게요. 자, 울릉도하고 독도는 여기 나온 것만 설명을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울릉도는 뒤에 가면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문제에 보면 알겠지만 산의 경사가 되게 급해요.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는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면암이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무암이 아닌 다른 성질의 용암이 분출했다. 뭐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종 모양의 화산섬이다. 종상 화산이다. 앞에서 기본 개념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섬 중앙부에 칼데라 분지가 있어요. 자, 앞에서 칼데라는 설명했죠. 그 칼데라 안에 물이 고여 있으면 천지 같은 칼데라호. 그런데 얘는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고여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움푹 들어간 조그마한 웅덩이지만 커다란 걸 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칼데라 분지가 있고요. 이 칼데라 분지를 울릉도 사람들은 나리 분지라고 불러요. 그 분지 이름이 나리예요, 나리. 자, 참고로 울릉도는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는데, 칼데라 분지니까 그 분지 바닥은 평평하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밭농사를 지어요. 약초 같은 것들. 나중에 울릉도 여행 가거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칼데라 분지 내부에서 용암이 또 분출해서, 자, 우리가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게 한 번만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되풀이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조그맣게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화산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중 화산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분화구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복합 화산은 밑에는 순상, 위에는 종상, 이게 복합이었잖아. 근데 이중은 말 그대로 이중이다. 용어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중앙, 칼데라 분지 가운데에 있는 화분대, 분화분대, 얘가 언덕이다, 봉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 중앙 화구부라는 단어를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선택지에서 나오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울릉도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름이 알봉이에요. 봉우리 이름이 귀엽죠? 그래서 어떤 지도에서 나리 분지 또는 알봉이라는 글씨가 보이면 그냥 울릉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독도는 뭐 더 간단해서, 독도는 동해 해저에서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화산섬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바다에서 이제 화산 폭발해가지고 화산체가 만들어졌어요.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파랑에 의해서 침식을 받거든요. 그 독도는 사실은 이제 원래 그 화산체는 다 사라졌고 깎이고 남은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모양은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그런 암석 같은 걸 조사해봤더니 현무암은 아니에요. 그러면 독도는 순상 화산체였을까 아니면 종상 화산체였을까? 순상이냐 종상이냐 물어보면 독도는 종상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무암은 되게 잘 흐른단 말이야. 현무암 말고 다른 용암은, 성질의 용암은 잘 안 흐르니까 경사가 급한 화산체를 이루는데, 독도가 현무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도는 종상 화산체다. 여기에 좀 필기 좀 해놓으세요. 독도도 종상 화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철원 일대에 있는 용암대지도 또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자, 이 부분 학생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느끼기도 하는데, 설명 천천히 자세히 할 테니까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설명했던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바다에서 용암이 분출한 거예요. 그래서 섬 전체, 지도 전체가 다 화산이야, 화산. 그런데 이 철원이라고 하는 동네는 남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우리나라에서 좀 힘든 곳, 추운 곳, 대표적인 곳이 철원이에요. 왜냐면 휴전선 근처인데 바닷가 지역보다 땅 한가운데가 겨울에 더 춥거든요. 그러니까 철원이 우리나라 땅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운 곳. 철원에서 군대 생활했다 그러면 너 힘든 데서 이렇게 복무했구나. 보통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철원은 원래는 평범한 육지였는데 그냥 우리 주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평범한 육지였는데 거기에서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화산 지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철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그 안에 화산 지형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암석 부분도 있더라. 변성암도 있고 화강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아무튼 정리를 할게요. 자, 철원에 있는 용암 대지는 점성이 매우 작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했다. 점성이 매우 작은, 거의 물처럼 잘 흐르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이루는 그 현무암질 용암보다 더 잘 흐르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넓게 퍼져서 막 흘러가서 계곡이나 그런 데를 다 메워서 평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용암대지라고 한다. 됐죠?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열하분출.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열하분출. 자,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지하, 땅 속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생겨가지고 땅 위로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화산 폭발은 구멍으로 이제 용암 같은 게 막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화산이야? 그런데 얘가 굉장히 잘 흐르는 용암이고, 그리고 얘가 뚫고 올라오다 보니까 하필이면 여기에 지질 구조선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지질 구조선 공부했잖아? 단층선. 암석이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여기에 지질 구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틈 사이로 용암이 비집고 나와서 이렇게 분출을 해요. 이해됐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 야오동 방향 지질구조선 많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화구가 아니라 땅에 있던 지질구조선, 땅에 깨진 틈 사이로 용암이 분출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한자로 열하분출이라고 불러요. 이 열자가 찢어질 열자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용암이 이렇게 갈라진 틈으로 땅이 갈라진 틈, 지질 구조선을 뚫고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잘 흐르는 용암이다 보니까 흘러가면서 낮은 부분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계속 설명할게요. 자, 밑에 있는 모식도 볼게요. 모식도. 자, 여기 봤더니 산이 있어요. 자, 이 산은 현무암 아니다? 그냥 여기는 원래 평범한 육지였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A라 그런다면요. A는 변성암 또는 화강암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일 흔한 암석이 변성암 또는 화강암이잖아. 그리고 철원은 이렇게 고생대 퇴적암하고도 관련이 없고, 중생대 퇴적암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변성암 아니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화산 지형이 아니다. 주변에 있는 산은 평범한 산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천이 막 흐르고 있는데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세요. 열화 분출에 의해서 어디선가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흘러내려오면서 초창기에는 여기도 똑같이 다 이렇게 메워버렸을 거예요. 처음 화산이 막 분출했을 때는, 용암이 분출했을 때는. 자, 그래서 여기를 어쨌든 B라 그런다면 A하고 B 중에 뭐가 더 먼저 생겼다? A가 더 먼저 생겼다. B 부분만 화산 지형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화산 폭발, 용암 분출이 끝났어. 그러면 다시 이제 비가 내리고 그 물이 다시 흐르면서 하천도 다시 흐르고 그러면서 침식작용이 또 일어나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다 현무암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메워져 있었으나 원래 흐르던 물이 다시 흐르면서 이렇게 지금 하천이 있는 거고요. 하천 양 옆으로, 이쪽은 가려서 안 보이는데 하천 양 옆으로는 이렇게 거의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절벽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가 대체로 여기 그림처럼 주상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하천이 깎아 내려갔어. 근데 양옆이 주상절리야. 우리 주상절리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틈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양옆은 절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절벽의 높이가 뭐 20m에서 뭐 40m?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은 한 6층, 8층 높이까지도 이렇게 절벽의 높이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커요. 됐죠? 자, 그럼 다시. 자, 여기는 현무암. 여기는 이제 깎아 내려가다가, 물이 흐르고 있죠.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 하천이 흐르고 있는 바닥은 현무암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현무암은 틈이 많아서, 전리가 많아서 물이 스며든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현무암 밑에는 당연히 원래 그냥 평범한 땅이잖아. 현무암을 깎아내고 원래 있던 평범한 땅 위에를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됐죠?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보진 않지만 어쨌든 현무암에 있는 용암대지를 다 깎아내고 물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여기 위에가 평평하니까, 그리고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강원도거든요. 그리고 강원도는 산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평지가 있잖아. 그럼 농사를 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에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현무암이 있으면 논농사, 밭농사. 제주도가 밭농사잖아. 그런데 여기는 논농사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는 논농사를 짓는데, 자, 논농사를 어떻게 해서 지을 수 있는 거냐면요. 여기가 이게 다 이렇게 메워져 있던 시절, 하천이 흐르면서 범람도 하고, 주변 산에서 흙과 모래가 떠내려오고, 그래서 현무암 위에를 일반적인 흙과 모래가 얇게 덮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이제 쌀밥 먹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다른 데서 진흙을 갖다가 여기다 가지고 와서 섞었어. 벼농사 지으려고. 됐죠? 자, 그리고 벼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여기 저수지가 있어요. 당연히 현무암 위에는 저수지 못 만들어. 일반적인 암석이니까 저수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떤 시설이 지금 있거든요. 자, 한탄강의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여기 위에서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쌀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쌀 브랜드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천 쌀은 브랜드가 뭐야? 경기도 이천. 이천이 뭘로 유명하죠? 쌀. 그러니까 쌀도 유명한데 왜 유명해? 왜 쌀이 유명해? 그래, 맛있어서. 밥은 맛있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금님한테 진상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쌀 중에 맛이 있으니까 임금님한테 진상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천 쌀 브랜드가 임금님 표예요. 나트 같은 데 가면 이천 쌀 브랜드가 실제로 임금님 표야. 됐어요? 자, 철원도 쌀 브랜드가 있어요. 되게 유명해. 자, 철원이 수정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되게 이제 무공의 지역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쌀이 되게 깨끗하고 뭐 밥맛도 좋고요. 그래서 철원 같은 경우에는 쌀 품종 이름을 그대로 써서 오대쌀이라고 불러요. 철원 오대쌀. 이제 선생님이 혼자 살면서 이제 어느 날 궁금하더라고. 수업 시간에 이제 오대쌀이 이렇게 유명하다고 가르쳤는데 밥맛이 정말 좋은지 궁금해서 사서 먹어봤더니 밥맛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가면 여러분들 어차피 뭐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엄마랑 마트 가거든. 철원 오대쌀이 있으면 엄마 이번에 이걸로 한번 먹어봐요. 한번 먹어보세요. 값은 몇천 정도 비싸거든요. 아무튼 쌀 브랜드로 유명하더라. 됐죠? 그래서 강원도가 대부분 다시지만 철원에는 평야가 넓게 있어서 쌀 농사를 짓는다.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화산지형 끝. 여기까지 이제 읽고 정리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모든 용암대지가 논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철원만. 여러분들 하나 빼먹었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형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요. 용암대지라는 걸 이제 보기가 좀 어려워요. 하늘을 보기가. 그래서 이 지형도에는 글씨가 없지만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용암대지를 물어보는 기출문제에서는요. 하천 이름을 반드시 써줘요. 한탄강이라고. 됐어요?
한탄강이라는 글씨가 보이면 무조건 용암대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지형도에서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면 A하고 B 중에 뭐가 더 먼저 생겼다? A가 더 먼저 생겼다. B가 현무암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 옆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얘는 하천 옆에 있는 절벽을 뜻하는 기호예요. 절벽을 이렇게 표시하거든, 하천 옆에 있는 거. 그런데 양 옆으로 지금 절벽이 쭉 이어져 있어요. 주상절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탄강 옆에 있는 이 절벽 기호는 주상절리다. 뭐 그렇게까지 하면 한탄강에 대해서 용암대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 틀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됐죠? 자, 먼저 카르스트라는 말은 별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의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경기도 또는 뭐 강원도 그런 것처럼 지역 이름인데 여기에 독특한 지형이 워낙 유명해서 그냥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독특한 지형 중에 카르스트라는 게 있다. 자, 얘가 왜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냐면요,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은 성질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 성분이 탄산칼슘인데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CaCO3인데 계란 껍질 또는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의 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이야. 자, 우리가 석회암 앞에서 공부했었죠. 고생대 전기, 해성층, 조선유충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암석이 석회암인데 얘는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 작용을 받아요. 용식이라는 말에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용식. 그래서 용식이란 말이 나오면 얘는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고생대랑 관련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제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할게요. 용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용액. 무언가를 녹이는 액체를 용액이라고 부르죠. 녹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은 뭐냐? 우리가 이제 맨날 쓰는 침식. 잘게 부서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분필을 절반으로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설탕이 물에 녹듯이 이렇게 잘게 부서지는 거. 이런 걸 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녹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석회암은 물에 녹는다. 그런 성질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용식은 화학적 풍화일까 물리적 풍화일까? 당연히 화학적 풍화죠. 대표적인 화학적 풍화 용식. 됐죠?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에 분포하느냐? 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야, 위치. 어디에 분포하느냐? 지금은 이렇게 글자로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뭐 밑에 있는 지도나 아니면 뒤에서 계속 문제를 보면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고생대 조선유충군이 분포하는 지역인데 강원도 남부에 이렇게 덩어리야, 덩어리. 이 덩어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이름만 적어줄게요. 강원도 영월, 정선, 태백, 그 다음에 삼척. 여기까지가 강원도 남부예요. 강원도 남부. 그 다음 충청북도 북동부 지역. 충청북도 제일 구석. 강원도랑 맞닿아 있는 곳. 거기에 있는 행정구역이 단양이라는 곳이에요. 단양. 자, 단양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자, 미리 이야기할게요.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은 얘가 부서져가지고 흙이 되잖아? 그럼 빨간색 흙이 만들어져, 빨간색. 근데 우리가 빨간색을 나타내는 한자가 붉을 단자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단양이 지역 이름에서도 카르스트 지역이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어쨌든 단양 이름도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경상북도 북부는 울진이라는 곳인데, 밑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요, 자, 여기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에서 단양,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울진. 여기에요, 여기. 됐죠? 백지도에서 이렇게 찾아볼 때는요, 서울보다는 위도가 조금 낮고요. 태안반도가 있으면 태안반도 제일 위에, 제일 끝에, 거기하고 위도가 비슷해요.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석회암 때문에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지느냐. 여기 밑에 모식도가 있으니까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돌리네. 돌리네. 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자, 비가 내리면 땅으로 스며들어서 이제 지하수가 되는 건데, 근데 스며드는 과정에서도 석회암이 부과. 자, 그래서 지표면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균일한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빗물이 모여가지고 흘러 스며들다 보니까 여기가 더 많이 녹는 거예요. 자, 이게 되풀이되다 보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을 닮은 웅덩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가운데에 물이 스며드는 아래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기도 해요. 이런 구멍을 싱크홀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래서 석회암이 지하로 스며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웅덩이 모양의 지형을 돌리내라고 한다. 돌리내라고 한다. 자, 좀 오래된 자료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올 거예요. 적어두세요. 한자말인데 와지. 웅덩이를 한자로 와지라고 불러요. 한 10년쯤 된 기출문제에서는 웅덩이란 말 대신 와지라는 말이 나와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안 나올 텐데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웅덩이가 뭐 경사가 급한 건 아니어서 밭으로 많이 이용되거든요. 그래서 단양 지역에서는 이 돌리내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여기에 물이 차 있으면 웅덩이니까 연못. 근데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못 모양으로 생긴 밭이라 그래서 못밭이라고도 그래요. 못밭. 연못 모양의 밭. 그리고 돌리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거든요. 당연히 더 녹을 거니까. 그래서 이웃하는 돌리내가 서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웅덩이는 하나인데 합쳐졌으니까 싱크홀이 두 개인 이런 지형을 우발나라고 한다. 우발나라고 한다. 근데 우발나라는 말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나온 적은 없어요.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뭘 보고 넘어가면 되냐면 이제 내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이름을 보고 일단 좋아했어요. 반겨주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이름이 내가 이렇게 지리를 하게 생겼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름이 정호다 보니까 일단 너는 지리하게 생겼다면서. 그리고 좀 지나니까 내 신체적 특성 중에 하나가 눈이 되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있었니? 그쵸?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한 선배가 내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만 야 정호야 너는 얼굴에 돌리내가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아무튼 그 선배가 말을 하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막 볼 거 아니야? 되게 신기하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그날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내가 눈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 봐도 아마 티가 날 건데 눈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 혹시 알겠어요? 옆모습을 보면 정말 여기 얼굴에 돌리내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돌리내. 아무튼 움푹 꺼진 지형을 돌리내라고 한다. 석회암이랑 관련이 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석회동굴. 석회동굴. 자, 석회동굴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땅으로 스며든 지하수가 빗물이 스며들었으니까 지하수 형태로 흐르는데 이 물은 결국 근처에 있는 하천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이제 석회석이 계속 녹다 보니까 새로운 물길이 뚫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물이 흐르면서 물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나면 물이 흐르던 곳이 텅 비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석회동굴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석회동굴은 용암동굴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석회동굴은 내부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굉장히 복잡하죠. 뭐 그 이유는 설탕이 물에 녹기도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물이 증발하면서 다시 설탕이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는 이 동굴 내부에서 다시 석회석으로 되면서 종유석, 석순, 이게 연결된 석주, 기타 외에 뭐 되게 다양한 복잡한 지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용암동굴은 단순하다, 석회동굴은 복잡하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별거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뭐 전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고 돼 있는데 전리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틈이에요, 틈. 근데 여기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곳은 틈이 많아서 용식이 많이 일어나는 곳, 거기에 물이 흘렀다는 얘기야.
뭐 별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앞에서 적어뒀던 뭐 단양, 영월, 삼척, 울진 뭐 그런 데에 다 석회동굴이 있다. 뭐 우리나라에 석회동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석회암 풍화토. 석회암 풍화토. 자, 앞에서 석회암은 주 성분이 CaCO3라 그랬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밝은 색이에요. 밝은 색. 계란 껍질 중에 안쪽 부분, 밝죠. 그 다음 조개 껍데기, 그럼 뭐 얼룩 같은 거 빼고, 불순물 빼고, 조개 껍데기 자체도 밝은 색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석회암이 탄산칼슘 더하기 나머지 뭐 불순물, 뭐 이물질이라고도 좋아요. 나머지 거 이게 좀 섞여 있는데 석회암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탄산칼슘 성분은 용식 작용으로 없어져. 그러니까 얘가 석회암일 때는 밝은 색이었으나 이 밝은 색 부분이 없어지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남아서 이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너무 자세히 나가면 지구과학이니까 빼고요. 원래 이 지구의 지각에는 철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밝은 색이 빠져나가고 남은 나머지 부분 중에 주로 철 성분이 녹슬어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돼서, 자, 철이 녹슬면 무슨 색깔? 우리가 녹슨 못 같은 거 있잖아.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붉은색. 산화철, 걔는 원래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밝은색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붉은색의 토양이 만들어진다. 자,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석회암은 물에 잘 녹으니까 그래서 물이 잘 빠져서 밭농사를 짓는다. 뭐 그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시멘트 공업. 자, 석회석은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짓는 아파트, 뭐 여러 가지 건설 사업 할 때 쓰는 우리 시멘트 있잖아. 대부분 우리나라 석회암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 이 석회석 채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대표적인 게 지형이 훼손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나중에 위성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석회암이라고 하는 건, 시멘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걸 땅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뭐 땅 밑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파내요. 긁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회암 광산에 가면은 정말 산 하나가 막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하필이면 얘가 백두대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야. 그러면 정말 여기에 맥이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정말 산 하나가 사라질 정도로, 뭐 관악산 자체가 막 사라질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 광산이다.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을 부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기 때문에 가루도 많이 날리고요. 소음도 되게 심하게 발생하고요. 그래서 석회석 광산 옆에 가면은 지붕 위에 그런 석회석 가루들이 막 요만큼씩 쌓여 있어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됐죠? 자, 여기까지 읽고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정리. 자, 이성사진 조금만 볼게요. 마우스야, 움직여라. 키보드야, 힘내라. 지도. 스카이뷰. 볼게요. 자, 이성사진을 자주 보여주면 좋은데 컴퓨터가 너무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서. 커서 어디 갔니? 자, 이렇게 보면은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양반도 여기 위에랑 위도가 비슷해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쪽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가 남한강이고 충주댐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저수지 큰 거 있죠, 호수. 큰 게 있고요. 이렇게 더 가서 봤더니 지금 여기 산 사이를 구불구불 흘러가는 강이 공유하죠.
이 가운데 도사면 쪽에는 하한 단구가 발달하는데 하한 단구 규모가 큰 곳에는 이렇게 도시가 있기도 하다. 여기가 바로 단양이에요.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 여기가 충청북도 단양. 단양 읍내예요, 읍내. 시는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굽이굽이 오르는데 여기도 하한 단구.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경사가 완만하니까 단농사를 짓는 거고. 근데 밭의 모양을 봤더니 뭐 네모 반듯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불규칙한 형태로 되어 있잖아. 타원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다 돌림이에요. 됐어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맞은편에 가서 보면은요. 자, 거기 하얗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석회암 광산이에요. 석회암 광산이고 여기 옆에가 이제 시멘트 공장인 거지. 이 시설들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석회석 광산의 크기가 최고라고 봤더니 이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재볼까요? 여기까지 재면 거리가 얼마냐면 2.56km.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한 40분쯤 걸리는 거리. 거기를 좀 많이 파내버린 거잖아. 자, 이런 시멘트 공장이 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삼척에도 있고 꽤 여러 군데에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하나만 더 보여줄까? 자, 이렇게 바닷가 지역에 가서 봤더니 여기도 대충 보니까 아까랑 느낌이 비슷하죠? 여기도 시멘트 공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산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더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5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정말 딱 50분까지만 채울게요. 채운다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자, 우리 뒤에 있는 문제 잠깐만 볼게요. 문제. 자, 물론 해설하면서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지만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뭐 뒤에다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지형도가 전형적인 제주도를 나타낸 지형도예요. 자, 우리가 제주도는 한라산 자체는 경사가 완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형도로 나타내게 되면 등고선의 간격이 넓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등고선의 간격이 넓잖아요. 한라산 자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생화산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기생화산은 다른 봉우리랑 연결되지 않은 여드름처럼 혼자 볼록 솟아있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거의 동심원에 가깝게 등고선이 촘촘하게 있잖아요. 자, 이거 보면 여기는 제주도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B는 현무암, A는 현무암이 아닌 것. 그냥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해발 고도가 물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글자가 써 있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해야 동해인데 주변은 다 경사가 되게 급하고, 그런데 여기에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부분이 나타나죠. 거의 평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 또 뭔가 등고선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얘가 칼데라 분지, 얘가 중앙하구구인 알보, 울릉도예요. 자, 이게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형도가 뭐 복잡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르스 지형 하나만 나오면 좋겠는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기 볼게요. 자, 우리가 지형도를 보다 보면 약간 징그럽게 생겼는데 뭐 집신벌레 같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이런 기후가 있어요. 이것만 하나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등고선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를 1번이라 그러고 등고선의 가운데를 2번이라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더 해발고도가 높다? 2번이 더 해발고도가 높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지형에는 웅덩이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리네를 비롯해가지고요, 화산 분화구는 움푹 꺼져 있잖아. 그러면 이런 곳을 나타낼 때는 어떤 기호를 쓰느냐? 그러니까 등고선의 가장자리 부분보다 여기 가운데가 더 해발고도가 낮은 곳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이 기호를 써요. 이해돼요? 자, 만약에 웅덩이가 좀 크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서 두 개 이런 식으로 겹쳐가지고 나타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뜻은 가장자리에 비해서 가운데 부분이 더 해발고도가 낮다는 뜻이다. 자, 이런 기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래 저자, 고저,
그 다음 아래 하자 저하 등고선이라고 부르는데 용어는 물론 상관없고 웅덩이를 나타낼 때 이 기호를 쓴다.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기호는 두 군데에서 나와요. 하나는 돌림에, 하나는 화산 분화구.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가 화산 분화구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화산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화산이 생겼잖아. 그럼 얘를 등고선으로 표시해보면 동심원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가운데에 딱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화산 분화구. 그럼 돌림에는 불규칙하게 산 꼭대기가 아니니까 그냥 여러 개가 불규칙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으면 아 얘는 카르스트 지역 돌림해구나 뭐 그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